바로 장앤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호성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반팔을 이렇게 입으셨네요? 근데 오늘 하필 또 춥더라고요. 오늘 추운 날씨인데. 저는 왜 이렇게 날씨를 못 맞춰요? 네. 자, 미치겠다. 날씨 못 맞추고 그럼 주식은 맞히시나 봐요?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걸 네, 맞추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뭐 테슬라의 하락이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싶고요.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시간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종목이니까 테슬라 현재 8.65%가 급락 중에 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더 빠지네요. 좀 크죠 하락폭이?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제가 보이는 저희 주도주에서 네. 4월 초에 아예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힘을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에다가 이번 실적 악화가 더 더해지면서 하락폭이 커진 게 아닌가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나빠 보이죠 흐름이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나왔던 투자 의견이 거의 유지가 됐지만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없겠죠.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유조 앵커 말처럼 할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간계상 골드만삭스의 테슬라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잘 맞춥니다. 골드만삭스가.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메타버스의 주가 예상 방법까지 보시면 끝날 거로 보여집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넘어가고요. 일단 첫 번째 그래도 보실 건데 그 제이포원 체이스가 전략 리서치팀에서 일단은 올해 연말에 S&P 지수에 대한 그 서베이를 돌렸더니 여러분들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나왔던 폭이 얼마냐면요. 3,500포인트 이상이 55%가량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빠진다는 얘기네요? 당연히 빠지는 거죠. 3,500, 4,000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일단은 많이 빠진 걸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게 보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4,000 이상이 26%. 그다음에 4,250이 5%니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물론 장은 올라갑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전망은 좀 사람들이 예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이건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분봉인데 네.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4월 초 한 달치입니다. 굉장히 갇혀 있어요. 아직까지. 갇혀 있기 때문에 어젠가 제가 보여드린 그림 있죠? 빅테크에 대한 모습. 네. 4월 3일과 현재 똑같거든요. 네, 처음과 끝이 같았던 일관성이 그것처럼 네. 같이 뻗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주가 흐름을 좀 미치면 이게 깨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올라갈 거 내려간 쪽이 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그림이죠. 네, 더 롱 포지션.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아무리 해봤자 네네. 안층가지 않고 있죠. 네. 이 황수 늘리면 얼마 늘리겠습니까? 늘어봐야. 네. 네.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쥐어 짜는 듯한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여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네.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되게. 지루하기 때문에 좀 그런 감정이 있는데 황수를 쥐어 짜봤자 나오는 게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거 넘기고요. 요것도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있던 넷플릭스 실적 굉장히 제가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 이후 실적에 대한 발표가 분이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뭔가 EPS, 매출, 가이던스가 똑같이 좋아지면 올라갑니다. 네. 9.19%. 근데 뭔가 하나 문생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마침 매출과 가이던스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급락했죠. 급락하면 좀 빠졌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넷플릭스 상무 실적 보실 때 EPS 매출하고 가이던스가 잘 나올 때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1분기에 넷플릭스가 주가가 올라갔던 적은 거의 없네요. 안 좋은 거죠, 실적이. 1분기는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맞추지 못하면 빠졌기 때문에 향후 다음 분기 보실 때 다음 1분기 때 보실 때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보시면 뭔가 좀 물론 맞출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막 이런 모습이 나오면 대략 주가에 대한 상승을 하락을 덤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네. 자, 테슬라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테슬라가 현재 지금 올해 들어서 6번째 가격 인하를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요. 모델 Y가 약 24%가 빠져 있고 X가 21%, S가 19%, 3가 14%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현재 주가에 반영된 건데 주가에 특히 이제 나중에 반영된 거죠. 네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2019년 대비 지금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매출이 약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약 2%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약 25% 빠져 있는 모습이고 미국이 14% 빠졌기 때문에 2019년 대비 자동차 전반 산업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뭔가 가격 인하에 더불어서 뭔가 환경이 안 좋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아, 저거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예, 전체 자동차 예, 그렇죠. 전망이 예, 낮다. 예, 아하.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환경은 좋지 않다는 거 미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 바리건데 마진율인데요. 마진율인데 직전 분기 24%에서 19%로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한번 이게 볼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웰스파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앞자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이 어쩔 수 없다고 보여드리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19% 자체가 뭔가 좀 충격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하루는 하락폭이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19%는 아마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충격적 숫자이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여드리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았을 때가 29%였거든요. 점점 빠지는 폭이 나왔기 때문에 29% 치게 되면 거의 10%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졌던 거 보여드리고 그만큼 자동차 가격을 내린 건데 저는 추가 인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번째 하고 7번째까지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마 마진율 하락은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진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나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표주가 변동폭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다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한 군데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내렸는데요. 대부분 5군데가 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주가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락폭이 보면 카노코드 GNT만 네. 약 한 10% 내렸다고 보시면 좋고 나머지는 별로 안 내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린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캐논코드 GNT는 270에서 250 내렸다는 거 보여드리고 RBC가 217에서 210을 내렸다고 보시면 이거 얼마 안 내렸죠? 네네. JP원치S가 120에서 115로 내렸기 때문에 얼마 안 내리는 겁니다. 그다음 미조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250, 30까지 내리면서 무려 20달러 내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는 단기 상승 여력이 없어졌다. 네. 이제 어렵다는 거죠.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익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210에서 180으로 내렸습니다. 이것도 한 10% 내린 건가요? 네. 그러네요. 10% 정도 내린 거죠. 내렸네요. 그래서 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올해 내년 내후년의 EPS 추정치인데요. 원래 올해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보시게 되면 3.2달러, 네. 4.66달러, 6.0이었는데 이제는 2.0, 3.65, 4.75로 제법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EPS를 거의 30%씩을 맞아요. 낮췄네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30% 내렸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골드만의 말대로 이게 되게 되면 사실은 목표 주가 하향이 더 많이 진행될 것 같고 오히려 하락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예. 지금 생각했던, 네. 그러니까 어제 생각했던 얘네가 올해 이만큼 벌 거야보다 오늘 보니까 얘네는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 정도 덜 벌겠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추가 가격 인하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 번 할지 모르지만 더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보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얼어붙는 시장까지 반영한다고 그러면 네네. 물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 이 정도의 하락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전망을 했네요. 최근에 맞추고 있는 그런 IB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아까 보였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약간 하향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인하가 포함되게 되면 이것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기억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보고서예요.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향후 200달러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다가 나스닥 100지수요. 5월 가면 급락합니다. 네. 통계니까요. 과거 통계니까. S&P500도 역시 급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하락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네. 제법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하.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예. 공교롭게도 라고, 예, 공교롭게도 통계적으로 예. 5월이 안 좋았으니까. 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떠나라는 얘기 나오는 건데 네. 물론 통계가 맞겠습니까만은 사실 오랜 기간 통계는 또 일부 맞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대한 간단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위에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메타 플랫폼에 대한 차트 네네. 모습이고요. 밑에가 이제 실적 발표 때 메타버스가 얼마나 언급되는지 언급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똑같지 않습니까? 주가 차트하고 똑같죠. 메타버스 관심에 따라서 예. 메타의 주가가 예. 그대로 예. 움직였다는 S&P 거네요. 500 종목에 대한 메타버스 언급 횟수하고 네네.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만 네. 지금 나와주고 있는 횟수 조정이 더 이어지면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건 재미니까요. 보시면 좋은데 얼추 그런 또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많이 감소해서 거의 뭐 114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언급 정도 할 정도인가? 네네.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니만 해도 챗GPT가 훨씬 더 강세가 아니니까 그쵸.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메타 플랫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AI 및 챗GPT에 대한 횟수가 나온다 그러면 네. 급증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죠. 네, 저거 단기적으로. 어디서 조사되는 자료일까요? 저게?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전 처음 보는 기업인데 네네.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어. 할 일이 없나 봐요. 네네. 시간도 많이 남는 것 아니, 같고. 보통 우리가 구글 트렌드로는 저런 조사를 꽤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글 네. 트렌드가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나왔던 언급 횟수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 때 나왔던 횟수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에 제가 미정환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니치 관련의 약세 부분인데 네네. 리츠가 안 좋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상업 리츠가 네. 안 좋은데 상업 리츠가 사실은 1.5조 아니 1조 5천억 달러에 대한 다른 금액이 내년까지 이제 그 다시 뭐라고 그러죠? 그거? 차환해야 네, 되는 차환하는 게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네. 리츠가 기본적으로 그 차입비용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펀드 매니저에 대한 이 리츠에 관심이 작아지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비중 확대 모습이 감소해갖고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리츠 종목은 거의 다 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09년 수준까지 그렇죠. 비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현재 오버레이, 그러니까 비중 확대 의견을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 펀드 매니저들은 리츠 종목을 다 파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하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이 안 보여요. 네네. 특히 상업 리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피스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리츠는 정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습이다. 근데요. 네. 리츠는 보통 리츠를 뭐 자본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 먹으려고 보는 것보다는 배당 투자가 보통 많죠. 배당 예. 투자잖아요. 예. 배당 투자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주요 리츠의 차트 모습이 네. 웬만하면 30-40% 빠진 게 기본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배당 뭐 한 4-5% 먹어도 별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끊임없는 하락. 그러니까 네. 바닥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리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 리츠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뭔가 희망을 네. 드리고 있는데 매일 빠지니까요. 네. 저도 죄송하고 듣는 분 상당히 기분 나쁘고 고개만 리치 사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그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 네. 실적 때문에 지금 댓글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네. 분께서는 말씀하신 게 결국은 가격 경쟁 가니까 이 가격 경쟁 때문에 퇴출되는 전기차 기업들 나오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몇 개 기업들 뭐 파산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좀 재편되면서 테슬라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거 볼 때 네. 보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유럽의 어떤 점유율을 보시면 좋은데 네네. 지금 미국 점유율 4%거든요. 4%. 예. 네네. 그 폭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중성을 노렸다 그러면 좋죠. 근데 이거 같이 커져야 되는데 점유율이 크게 커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내리고 있는 가격 인하가 당장은 마진을 깎아먹는 요인이다. 네.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점유율이 커지지 않으면 별로 이득이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유하시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기사를 원하실 거고 네.
좋게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나와주고 있는 마진율의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보여드리고요. 오늘 그럼 하루 어떻게 어려울 것 할까요? 같아요. 좀 약간 조금 팔았다가 나중에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당장 네.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테슬라에 유리한 내용이 나와주면 네네. 만약에 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예. 주가도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좋은 기업 시작이 좋은 기업이니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버티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버티겠습니다. 예, 버티시고 네. 요거는 끝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영상은 한번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 직전 일단 뭐 분위기는 약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이 이제 맵이니까요. 맵을 미리 보고 한번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우, 오늘은 뭐 만만치 않은데요. 실적이 좋았던 IBM 정도 올라가는 거 빼고는 네.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특히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큰형님 한 1% 상승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8.0% 엄청 빠지고 있네요. 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30분까지 예, 조금 남았습니다. 보시고 지금. 요번에 나왔던 AT&T 시적이 좀 못 나왔거든요. AT&T 시적은 얼추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입자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많이 빠지고 4.82%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통신업체 경쟁은 거의 살인적입니다. 그래요?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T-모바일, 네. 그다음에 AT&T, 버라이존.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 개잖아요. 미국도 세 개고. 그렇죠.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서로 막 갉아먹는 시장을 포하니까 네네. 뺏기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번에는 AT&T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30분이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예, 보도록 예, 하죠. 보겠습니다. 그럼. 30분. 예. 네. 자, 장 출발인데요. 자, 오늘 4월 20일이고요. 나왔네, 지수가. 네. 자, S&P 500 0.75% 하락입니다. 다우는 0.47%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93%의 더 높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고 그동안 버텨왔던 시장에 거의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다가 오늘 나왔던 그 테슬라 실적이 거의 종집을 찍은 게 아닌가 네. 해갖고 오늘 하락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이 하락이 글쎄요. 오늘 하루만 끝나면 좋은데 아까 힘을 잃었던 빅테크 하락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 하락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히트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트맵인데 뭐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는 0.99%, 애플이 0.68%, 네. 엔비디아가 덜 빠지네요. 0.79%. 아까 말씀드린 통신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8.43%에 거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주고 있는 지엔과 포드 같이 빠지는 이유는요. 네. 지엔과 포드에 대한 그 마진율은 뭐 산에 6%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네. 이런 기업들의 마진율 더 많이 축소가 되겠죠. 어, 걱정이 같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주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인 부분이 네. 지금 중간에 보시면 네. 반도체 장비 쪽. 야, 네. 예, 여기는 올라오네 오늘. 램 예. 리서치, 뭐 그냥 반등하는 게 아닌가 어플라이드 싶고 머티리얼즈. 네. 램 리서치가 시장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네. 오늘 거의 보니까요. 램 네. 리서치의 차트 모양이 거의 고점을 이은 거에 네.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 나오고 이것만 뚫고 올라가면 네. 새로운 또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역시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보면 네. 좋은데 기본적으로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실적 같은데요. 네네.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망치는 좀 안 좋았는데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미장원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장원에서 한번 저희가. 근데 네. 내 리서치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아갖고요. 그래요?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만 뚫고 올라가면 뭔가 좀 갇힌 게 없는 네네.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아마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니까 어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리서치.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가 좋아지네요. 이것만 좋은 거죠. 이것만. ASM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네. 한번 보여드리면. 그럴까요? 예. 네. 이것도 비슷한 모양인데요. 최근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때 별로 보도 나왔을 때, 네. 크기가 조금-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추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좋은 가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가 좋은 상태네요. 장비 업체야 뭐 나쁠 수가 없는 진짜 주문 취소만 아니면 나쁠 수가 없는 업종 회사 아니겠습니까?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장 초반 분위기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건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많이 지났기 네. 때문에 저희가 미주미 공인 크루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저의 제2의 장우석이 아니고 장우석을 뛰어놀 만한 분을 모집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 오셔갖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원자가 찼습니다만 더 한번 면밀히 따져갖고 최후에 한 10분을 문 닫고 들어오시는 분 모집할 거니까 네. 많은 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 종료한 이후에 미장원 바로 연결됩니다. 미장원에서는 장 초반 뉴스들 그리고 여기서 못 들었던 종목별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미장원으로 바로 옮겨가세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